안녕하세요. 원예통계학 이원우입니다. 분산 분석 여섯 번째 강의로서요. 오늘은 잔차 분석과 공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할 텐데, 보통 이제 분산 분석 교재, 통계학 교재의 분석 파트에 공분산 분석, 잔차 분석 이런 거 별로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산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잔차 분석과 공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의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뭐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잔차 분석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우리 오차에 대한 가정을 했어요. 그렇죠? 오차 항이라는 거는 입실론은 정규 분포하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평균이 0이라는 거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차의 실현된 값을 잔차라고 불러서 구분을 해서 이제 2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2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잔차들의 평균은 항상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입실론 ij 오차항이 일정한 분산값 시그마 제곱을 갖느냐, 시그마 제곱을 갖느냐 하는 문제하고 정규 분포하느냐 하는 문제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가정이 올바른 가정을 세웠던 건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잔차 분석입니다.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마지막 우리 주제에서는 잔차 분석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분산 분석에서는 좀 무시한다고 할까, 별로 다루지 않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분산 분석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볼까요? 이론 배치 분산 분석. 그 모형 같은 건 다시 적지 않겠습니다. 원웨이 아노바일 때 우리는 모형을 이렇게 표본 값으로 표현을 해서 yi제는 y 더블 바 더하기 yi 바 마이너스 y 더블 바 더하기 잔차가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yij 마이너스 yi 바가 잔차였어요. 잔차.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는 잔차 파트가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플러스인데 오타입니다. 플러스 y 다따빠. 그것이 이제 잔차로 표현됐고요.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 모형에 대해서의 잔차는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그렇죠? 표본들이 알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관찰값에서 ij 그 알게 있는 집단의 평균이 이제 요거죠. 요거를 뺀 것들이 잔차가 된다. 그러니까 잔차라는 거는 관찰치에서 해당되는 평균을 뺀 겁니다. 뭐와 같죠? 예? 맨 처음에 배웠던 편차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잔차라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모형에 따라서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하는데 어떤 분산 분석 구조로 모형을 가지고 분산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잔차 값들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렇죠? 잔차 값들이 다 다른데 아무튼 잔차라는 것이 얻어진다. 잔차는 모집단 모형의 오차항 입실론 ij의 실현된 값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으로 모집단 모형에서 가정한 오차항에 대한 분산을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이 확률 변수인데 그거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야. 그럼 뭘로 시그마 제곱을 추정할 거예요? 잔차 가지고 시그마 제곱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잔차의 평균은 0이므로 잔차들의 분산은 S제곱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뭐예요? 2i 빼기 2바. 그렇죠? 이것들의 평균을 빼서 제곱한 거, 편차 제곱의 합한 거를 자유도로 나눠. 그것이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 S제곱입니다. 여기 이제 자유도는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도 몇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로 구해지는데 이 값이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로 사용된다. 이 값은 분산 분석 표에서 이야기하자면 MSE 평균 잔차 제곱의 평균, 평균과 똑같은 값을 갖는다. 분산 분석 표는 이제 MSE로
표현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잔차의 분포 형태를 얻고자 할 때, 잔차의 분포 형태를 얻고자 할 때, 잔차는 관찰치의 측정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잔차를 표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표준화한다고 그랬어요. 통상적인 표준화는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되게 하는 것이지만 표준화 잔차는 표준화 잔차를 표준화시키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 잔차를 만드는 것이 일상적인 통상적인 표준화 작업이지만 여기서는 스튜던타이즈드 잔차를 구해서 잔차 도표라는 것을 얻게 된다. 스튜던트화 잔차, 스튜던타이즈드 리지듀얼은 EI를 잔차를 그 값에 잔차 값에 표준 오차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예? 이 아이의 표준 오차를 구한다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 교재의 수준을 넘어가므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아무튼 스튜던트화 잔차라는 것을 써서 잔차 도표를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제공해주는 파이썬이나 다른 통계 패키지, 통계 프로그램이 제공해주는 스튜던트 잔차로 잔차 도표를 얻게 된다. 잔차들의 표죠. 분포표. 그런데 -2, +2의 범위를 벗어나는 스튜던트화 잔차값의 관찰치는 좀 이상한 값이다. 아웃라이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몇 개 있으면 그것들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똑같은 작업을 분산 분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하게 얻어진 값이라는 거야. 아웃라이어. 바깥에 누워있는 놈이에요. 우리 이제 주류가 있습니다. 주류. 들어보셨죠? 주류가 술 종류가 아니라 메인 스트림. 사람들은 이 메인 스트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 예? 그렇죠? 이런데 여기서 벗어나면 소외된 것 같고 나고자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인 스트림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값, 이걸 이제 아웃라이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은 스튜던트화 잔차 값이 -2보다 작거나 더 작거나 +2보다 더 클 때 우리는 조금 이상한 관찰치다, 아웃라이어다 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웃라이어를 몇 개밖에 없으면 그것들을 빼놓고 다시 한번 똑같은 작업을 분산 분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해서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잔차들은 바람직한 잔차의 삼전도 이거야. 랜덤하게 일정한 폭 안에서 랜덤하게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점점 벌어지죠? 커지죠? 그러면 이게 등분산. 아까 이야기한 오차의 시그마 제곱, 오차들은 시그마 제곱을 갖는다라는 그런 그 가정을 위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분산 분석 결과를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만약 이렇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느냐? 자료를 좀 변환시켜서 변환된 자료로서 분산 분석을 하거나 또는 다른 아무튼 분석 기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러네. 만약에 그러면 잔차의 분포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그 분산 분석 결과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초 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분산 분석 다룰 때 잔차 분석 이야기는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항상 우리는 유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가정이 맞지 않으면 그 어떤 가정하에서 전개된 이론과 분석 절차, 방법으로 나온 결과를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우리 교재에는 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회귀 분석에서 간단히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 분석. 이것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컨셉이어서 어려운 이야기여서 일반적으로 기초통계학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럼 어디 나오나? 아마도 석사과정, 통계학 석사과정 정도 되면 공분산 분석이 나오고요. 조금 공분산 분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학, 기초통계학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신경 써야 되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공분산 분석, Analysis of Covariance, Covariance, 아노코바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우리의 마지막 주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회귀 분석이요. 의 혼합 형태이다. 뭔 얘기냐면 K개 모집단, 처리 효과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게 분산 분석인데, 그렇죠? 자료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자료 Y가 다른 변수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믿어질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해하기 쉬운 예입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 감소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체중 감소 효과가 같은가? 세 개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체중 감소 효과가 같은가를 검증하려고 한다. 분산 분석이죠. 그렇죠? 이를 위해서 대상자들을 표본으로 택해서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감소한 체중을 Y라고 하자. 얼마나 빠졌는지 그걸 Y라고 하겠습니다. A, B, C가 있는데 제가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 봤습니다. 14, 9, 8, 10. 제법 많이 체중이 감소했죠. B는 4, 6, 7, 7. 조금 뭐 많이 감소하지 않았죠. A 대비 C 10, 6, 8, 6. 좀 어정쩡하지만 아무튼 B보다는 좀 많이 감소한 것 같은데 조금 감소한 것 같은데 A보다는 덜 감소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육안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 자료를 가지고 그냥 다루면 좀 곤란하다. 올바른 분산 분석이 아니다. 올바른 ABC 세 개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비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경우 문제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투입된 사람들이 처음 체중이 얼마였는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A 다이어트 프로그램에는 110kg 이상 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럼 더 많이 빠지겠죠. 그렇죠? 여기는 한 70kg 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상하게도 들어왔어. 그러면 뭐 좀 덜 빠지겠죠. 효과는 있는데도 빠진 몸무게는 좀 작게 4, 6, 7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투입된 사람들의 초기 체중, 처음에 체중이 얼마였는가를 고려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량된 체중은 초기 체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사람은 좀 많이 빠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초기 체중을 공변수라고 부르고 코베리에이트, 공변수가 Y의 감소 체중, Y에 미치는 영향을 빼고 배제하고 세 가지 프로그램의 순수한 감량 효과 차이를 얻어야 된다.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Y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를 공변수라고 하고 요게 이제 여기서 공변수야.
x가. 예? 이게 이제 회귀 모형에서 다음 장에 나오는 회귀 모형에서 나타나는 뭐 설명 변수, 뭐 독립 변수 이렇게 불리는 그런 건데요. 그거하고 분산 분석, 기본적 분산 분석하고 회귀 분석하고 짬뽕이 된 혼합된 모형이 됩니다. 공분산 분석 모형. 예, 딴 거는 뭐 입실론 똑같고 예, 알파이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의 차이 이런 거 다 같습니다. 공변수는 2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연령이 들어간다든지 예, 연령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이제 여기 뭐식 표현하기가 조금 복잡하지만 아무튼 복잡할 거 없네요. ZIJ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감마 예, 이런 게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공분산 분석이라는 게 뭐고, 예? 공분산 분석이 정말 할 필요가 있겠네 라고 인식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런 예고요. 이제 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까지 동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대리점을 통해서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화장품 판매액은 대리점 지역의 대리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대리점들이 어떤 대리점은 쉽게 이야기하면 잘 사는 동네 어떤 대리점은 그저 그런 동네 어떤 대리점은 좀 못 사는 동네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생활 수준을 상중하로 놓고요. 상중하에 속해 있는 높은 지역에서 말하자면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예, 생활 수준이 높은 데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가. 생활 수준이 높은 데서 166만 원, 275만 원, 뭐 300만 원, 330만 원 이렇게 높죠? 하지역 볼까요? 100만 원대 75만 5천 원, 88만 원, 80만 원, 53만 원, 70만 원.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예, 상지역이 훨씬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대리점의 판매액입니다. 예.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 그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예, 판매액이 다르겠네. 눈으로 봐도 더 높겠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판매 지역을 상중하의 생활 수준으로 분류하고 세 지역에서 각각 한 개씩의 대리점, 한 개씩의 대리점의 2주간 매출액을 조사했다. 예. 대리점 수는 이겁니다. 예. 그런데 매출액은 대리점의 크기, 우리 뭐 좀 유치하지만 평수라고 하겠습니다. 제곱미터로 사용하는 건 아직도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평수 그러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니까요. 매출액은 대리점의 크기, 평수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그 대리점의 크기, 평수를 공변수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예입니다. 자, 모집단 모형은 YIJ는 뮤 더하기 알파 I. 예? 지금 생활수준 상중하라는 인자는 하나입니다. 생활수준 알파 I. 그리고 플러스 베타 XIJ. 요게 이제 공변수야. 공변수. 여기서는 평수. 화장품 크기. 점포의 크기는 점포가 크면 예, 그 서비스 하는 사람, 직원의 수, 또 한 명이라도 뭐 두 명이라도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점포의 크기가 크면, 점포의 크기가 작으면 뭐 한 명 있거나 말거나 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이 팔겠죠. 그렇죠? 점포가 크면. 그래서 그 점포라는 공변수를 집어넣어서 뭐라고요? 점포의 크기라는 공변수가 Y에 미치는 영향을 빼고 순수하게 생활수준 상중하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주 목적은 알파1, 알파2, 알파3가 0이냐 하는 것이 귀무가설, 0가설이 됩니다. 여기서 베타는 공변수 X가
Y, 우리 분석하는 자료가 Y죠. Y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라는 건데 미지의 모수이다. 이 회귀계수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고요. 예, 이 모형은 원웨이 아노바에 대한 모형에 베타 XI 항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모형에서 볼 수 있는 바 관찰체 변동 중 X에 의한 이제 Y 값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갖는데 X에 의한 것을 제외한 후 처리 간의 생활 수준 다름, 생활 수준 간의 순수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공분산 분석의 목적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는 뭐 이제 손으로 뭐 계산하고 그러기가 어려워서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 프로그램 결과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통상적인 분산 분석, 예? 공분산 분석 하지 않고 그냥 이거 분산 분석 문제니까 그냥 매출액, 상중하 매출액 아까 얻은 자료 있죠? 그거 가지고 그저 분산 분석을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자유도가 2, 그렇죠? 생활 수준, 잔차의 자유도, 그리고 F 밸류 보면 되죠? 사실은 F 밸류 25.5997. 예. 뭡니까 요거는? 요거 나누기 요거야. 그렇죠? 요거 나누기 요게 F 밸류 25.6 정도 되는 값이고 자유도 뭐요? 2와 21의 F 분포표에서 P 밸류가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0.0002 0이 5개 2 매우 작죠? 그러니까 뭐라고 결정하시겠어요? 아, 생활 수준에 따라서 이건 매출액 차이가 많이 나네. 예, 많이 나네. 아까 우리 눈으로 봤던 그 기분이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관한 한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생활 수준 상중하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가 있다, 생긴다라고 의사결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야. 뭔가 부족해. 뭐 공분산 분석, 점포의 크기를 반영한 공분산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X는 공변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가 1이고요. P밸류가 무지하게 작죠. 2에 2 마이너스 0.8, 10의 8승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이거는 10의 8승, 10의 8승이에요. 10의 8승. 예. 그러면 레벨이라고 그런 거, 생활 수준의 순수한 생활 수준 간의 차이에 의한 우리 요게 이제 포인트죠. 요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요거는 F 밸류가 0.9656, P 밸류가 10분의 1 곱해. 그럼 뭡니까? 0.3978. 뭡니까? P 밸류가 0.3978이야. 예? 뭐죠? H0 기각할 수 없다. P 밸류가 40% 가까이 나왔으니까 H0 기각할 수 없다. 생활 수준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예? 공분산 분석, 뭐 재밌는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게 공분산 분석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뭐 결정계수 94% 자료가 굉장히 많이 이제 결정계수가 높은 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정계수 48. 여기에 나온 것들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옮겨 놓은 건데요. 뭐 알파 보죠. 뮤햇 마이너스 104878 104878 이거거든요. 인터셉이라고 나온 거. 예. P 밸류를 보면 0.737 0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고, 알파1은 기본으로 베이스로 0입니다. 알파1은 0이고 알파1 대비 알파2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0 대비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76640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3는
마이너스 114890, 114890. 여기 2에 플러스 5는 10의 5승 곱한 거예요. 예. 그리고 P밸류를 다 보죠. P밸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0이라는 이야기야. 값은 계산돼서 나왔지만 0이나 마찬가지로 처리되면 된다. 뭐 저 간주라고 그랬다가 간주라는 말이 제가 얼핏 생각하니까 일본말이라고 그래서 말을 좀 바꿨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베타 햇은 여기 있죠. 이 값이 이제 베타 햇인데 베타 햇 값은 P밸류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작아. 0.000 솔직히 말해 세 자리까지만 계산해서 몇 자리 나갈지 모릅니다. 더 아마 0이 더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써야 된다. 이것을 사실 보는 보는 거는 다음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사실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충 이렇게만 끝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산 분석을 하는데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 엑스트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